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DB손해보험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2024년 하반기가 이제 공고가 우르르 뜨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역대급 취업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위에 영상을 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봐드릴 테니까 상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DB 손해보험 어떤 곳이냐? 푸르미 아시죠? DB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예요. 근데 DB가 원래 이제 동부였어요. 제가 취업하자 서브프라임 때 동부그룹이 많이 힘들어져서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업관리, 보상관리, 상품 업무, 자산운용, 이렇게 경영지원 업무로 진행이 되는데 영업관리는 전국으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연고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사실 서울로 취업하는 것보다 이제 몇 배는 이제 취업하기 쉬우니까 꼭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업무 커리어는 똑같다. 옛날처럼 내가 지역으로 취업하면 평생 거기서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업무하면서 커리어 쌓으면서 취업을 좀 더 유일하게 하고서 나중에 이직하고 좋은 신입으로 이제 도전할 때는 똑같이 커리어 쌓인 거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은 10월 4일까지 여유가 있네요. 자수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수는 세 가지 항목인데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적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경험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열하거나 성과 보고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항목들은 스토리를 넣어서 한 번에 익히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성과 보고서 막 매출 5% 향상 이게 최고 목적인 것처럼 써버리면 읽히지가 않아요. 이걸 읽으려면 부사책의 인물 업적 외우듯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꼭 하셔야 돼서 최종 목적은 매출 몇 프로 향상 이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자랑 이런 게 아니라 항목에서 요구하는 가치관들이 역량들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은 열정 어떤 항목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출 어플 향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너무 잘못 쓰는 친구들이 많다.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을 제시하죠.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점이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읽을 때 그 스토리가 흡입력 있게 되려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련을 겪고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이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감을 끝까지 보게 되는 흡입력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점을 흡입력 있게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한 절반 이상은 적어야 되고 근데 이거 열정, 성취감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항목은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항목보다는 아마 저희 꿈보다 취업 마스터 자소 기준으로는 힘들었던 경험, 뭐 성장 과정 이런 것처럼 열정, 가치관 이쪽에 맞추셔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항목들은 얘네가 요구하는 건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좀 글로 뛰는 그런 열정 이런 걸 보여주는 항목이니까 잊지 말고 그리고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을 기술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장단점 작성하셔도 됩니다. 장단점이 일단 애초에 제대로 작성했으면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마케팅 직무라면 마케팅을 해봤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장점이 뭐 추진력 이런 게 있으면 추진력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수식을 적어놓은 것 자체가 아예 업무하고 상관없는 걸 적어놓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적어놓는 거지 무슨 직무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게 절대 아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목을 장점 관련해서 적고 그다음에 장점을 먼저 적고 장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에 그거를 입증할 만한 경험을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자소서라는 게 결국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을 하기 위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장점에 스토리텔링을 좀 타이트하게 짧게 적은 다음에 약점은 너무 과한 것, 특별한 것보다는 장점이 과해서 약점이 된 게 좋다. 그래서 약점이 뭐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DB 손해보험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자, 일단은 원래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죠. 근데 이제 600자 정도의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동시에 쓸 때는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고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입사 포부를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입사 포부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이잖아요. 그런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원래 입사 포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 입사 포부를 쓰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위에 링크 드릴 테니까 저 영상 보시면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있다. 자, 일단 기업 지원 동기 자체는 세 문장 정도를 작성하면 좋은데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성장, 비전, 최초, 최고 같은 서칭하면 찾을 수가 있고요. 입사 포부도 제가 지금 영상 드리는데 입사 포부 꼭 보셔야 돼. 이상하게 적는 친구들 되게 많어. 그 열정 다해서 선배님 말씀 잘 듣고 기존 문서 활용하고 이런 거 채용 담자가 왜 읽어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직무 중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게 처음에 어떤 거 하다가 10년 뒤에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DB 손해보험 채용 공고 봤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내 스펙, 자소서 평가 이런 거 명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하나도 안 남기기 위해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